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들이 인도로 외유성 연수를 떠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흉물로 방치되던 충주의 대규모 군사시설이 수십 년 만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스쿨존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또 어린이를 덮쳤습니다. 행인들이 차량에 들어올려 구조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 이하가 투표도 하고 정당도 가입하는데 학칙은 여전히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갈 때마다 꼭 가야 하는지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행정안전부는 이 때문에 해외 연수를 갈 때 심사를 강화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이 여야 할 것 없이 외유성 연수를 떠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5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인도 북부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있는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청주시의회 하재성 의장을 비롯해 충북 시군 의장과 부의장 22명 가운데 18명이 참석했습니다. 수행 비서와 운전기사 등이 동행하면서 인원은 30명에 이릅니다. 수행비서가 따라간 거예요. 의장님들이 또 벤치마킹 형식으로 해서 가신 거니까. 인도 지방의회 제도를 살피고 관광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취지. 하지만 협의회는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입수한 자료를 살펴보니 공식 기관 방문은 이틀간 겨우 2군데에 불과하고 나머지 일정은 인도의 대표적인 유적과 관광지입니다. 놀러 간 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 시군의회가 이렇게 해외 연수를 가려면 사전 심사도 하고 사후에 보고서도 내야 하지만 시군의장협의회는 자율단체로 분류돼 이런 절차도 없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의장, 부의장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들만 규제를 피한 셈입니다. 인도 연수에 들어가는 예산은 6,270만 원. 한 사람의 200만 원 남짓 여비가 지원되는데 이 예산은 모두 각 시군에서 낸 세금입니다. 각 시군의 의장들이 모인 의장협의회에서 다시 구태의연한 외유성 연수를 반복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의장협의회에서 예산 사용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인도로 떠난 의장단에 이틀간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마치 흉물처럼 방치되던 충주시 동양면의 공군 유류 저장시설이 드디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주민들이 계속해서 해제를 요구하던 곳입니다. 임용순 기자입니다. 쇠사슬로 꽉 잠겨 있는 철문. 그 철문 너머에 있었던 시설물들은 좀처럼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공군 유류 저장시설로 알려져 있던 곳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군시설로 활용되지 않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군사시설 지휘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에서 충주를 포함한 전국 7,700만 제곱미터 면적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작전 수행하는 데 특별한 그런 제한 사항이 없으면서도 우리 국민의 편익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 군사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동양면 조동리와 대전리 일대 117만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하지만 완벽한 해제까지는 관보 고시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1월 말까지는 효과가 완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1월 15일쯤에는 이제 관보의 고시를 할 계획이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발 소외와 행위 제약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면서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한 지역 주민들은 이번 해제 조치에 남다른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그거의 일환으로서 정주 여건과 어떤 공장 설립에 따른 많은 고용 효과가 창출되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충주시는 해제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방부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으면 향후 개발 방향 등을 세우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겨울 폭우가 쏟아진 제천시가 훼손된 시설물들을 가다듬고 얼음 축제 준비에 나섰습니다. 제천시는 인공눈이 녹고 얼음 시설물 일부가 훼손됐지만
축제 전날인 내일까지 보강 공사를 마무리해 축제 개최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제천에 내린 비는 56.6mm로 기상 당국이 관측을 시작한 1970년 이후 1월 하루 최다 강수량입니다. 청주의 한 스쿨존에서 어린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 서 있는 흰색 승합차 쪽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가고 차량을 들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잠시 뒤 119 구조대가 도착하면서 차 밑에 깔려 골절상을 입은 12살 여자 어린이가 구조됐습니다. 한 명이 깔려서 자기 혼자 스스로 못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10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붙어서 들었어요. 함께 길을 건너던 또 다른 여자 어린이도 차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쯤. 40대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어린이들을 덮쳤습니다. 당시 사고 지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 2명이 이곳을 지나던 승합차에 치였습니다.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통행 차량이 많은 탓에 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여가지고 저희가 중증으로 판단해서 제일 여기서 가까운 권역외상병원 충북대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해 과속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선거 연령이 만 18살로 낮아지면서 충북에도 18살 청소년들의 정당 가입이 시작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정작 일부 고등학교 학측을 펼쳐보니까 정당 가입을 포함해 정치에 관여한 학생은 아직도 퇴학 대상이랍니다. 앞뒤가 좀 안 맞죠? 선거법 개정에 교육당국이 바빠지게 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충북의 한 공립고등학교. 현재 학칙을 꺼내 징계 대상 목록을 보니 정치 관여 행위가 명시돼 있습니다. 5단계 징계 가운데 정치 관여에 대한 양형 기준은 최고 퇴학, 최소 3단계 이상을 징계하도록 규정해 금품 갈취나 시험 부정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시대 흐름에 안 맞는다며 국가인권위가 거의 20년 전부터 2차례나 폐지를 권고했던 학칙인데 18살의 투표와 정당 가입이 법률상 허용된 지금까지도 많은 학교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고쳐야 된다라고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선거법이 바로 바뀌었다고 해서 일선 학교에서 바로 또 바꾸고 그런 건 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줘야. 학칙을 학교장 재량에 맡겼던 충청북도 교육청은 당장 이 규정부터 일괄 폐지합니다. 다만 학생의 정치 참여 방법과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부랴부랴 없던 기준을 만드는 중입니다. 더불어 18살 고교생들의 합법적 선거 운동 방법부터 당장 추가해야 할 교육과정도 한둘이 아닙니다. 사회과 교사를 중심으로다가 TF를 구성 중입니다. 그래서 TF 구성해서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자료에 저희 충북 선생님들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편 졸업 시즌 유권자가 된 고교생들을 찾아 일부 예비 후보들이 학교 접촉도 시도해 선관위와 교육당국이 전에 없던 기준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올해부터 택시업계는 기사가 번 돈을 회사에 모두 내고 회사는 월급을 주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면서 기사들의 처우를 어렵게 했던 산업금제가 사라졌지만 정작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으로 지목돼 온 산업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충북에서도 이번 달부터 청주와 충주, 제천에 있는 38개 업체 택시 2천여 대가 적용 대상입니다. 산업금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꼬박꼬박 월급을 받게 됐지만 기사들은 달라진 임금 체계가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기존 산업금보다 더 많이 번 돈의 배분 방식이 바뀌면서 오히려 전보다 월급이 줄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제 100만 원이라는 거 회사 20% 먹고 뭐 기사 뭐 80% 먹고 그럼 회사는 더 임금이 되는 거고 기사는 100만 원에서 20만 원을 회사 더 주는 것밖에 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사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기사만 힘들게 하는 정책이에요, 이거. 한 달 동안 이제 월급 나올 때까지 쓸 돈이 없으니까
또 집안에 뭔 일 있고 이렇게 할 때 좀 애들 뭐 이렇게 좀 돈 주고 할 때 돈이 없으니까 그게 아주 굉장히 애로가 많으네요. 회사 측도 성과가 높은 운전자들이 퇴사할까 우려하고 있고 실제 운행거리 확인 등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회사를 상대로 전액관리제 준수를 유도하고 기사들의 운송 수익금 수납 실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위반 사업자와 기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청취를 해서 국토부 회의 시 제도 개선 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기 정착되도록 그렇게. 도내 38개 택시업체 모두 전액관리제 관련 노사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체결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 정부는 내일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을 불러놓고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와 관련해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와 균형발전 국민포럼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선 것 자체만으로 사상 초유의 국가 비상사태인데도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비수도권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을 향해 균형발전 새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충북에서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들이 모두 사퇴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오늘 최고위원회가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당협위원장 사퇴를 의결함에 따라 충북 8명의 당협위원장이 모두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선에 석 달 정도 남긴 시점에서 당협위원장들의 일괄 사퇴는 보수 대통합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충북에 살고 있는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5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1,500명의 임산부에게 한 명에 48만 원씩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국민 참여 예산 사업에 반영되면서 국비를 확보해 1인당 지원 금액이 18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충북도 내 농민단체가 주민 발의로 청구한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요구가 충청북도에 수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농민수당 지원 조례 주민 발의에 서명한 유효 청구인 수가 2만 1,000명으로 법정 기준을 넘음에 조례 제정 청구를 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농민수당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괴산군이 올해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도전합니다. 괴산군은 용역 수행기관이 제안한 43개 세부 사업을 토대로 5년간 추진할 종합계획을 세워 오는 8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